안녕하세요. 컵자입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5, 60대 남성분들이 라오스살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라오스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라오스살이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단 여기서 라오스살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달 살이부터 1년 살이까지의 기간을 통칭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라오스살이의 장점과 단점 중에서 일단은 단점 또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비자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현재 라오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고요. 이는 인근의 베트남 45일, 태국 90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남아에서 3달 살기를 한다고 치면 라오스는 2번의 비자런이 필요하고요. 베트남은 1번, 태국은 별도의 비자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라오스 당국은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 하루에 $10씩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15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이 초과될 경우 벌금과 함께 재입국 시 입국 심사가 강화되게 되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이 초과되면 출국이 지연되고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60일 이상의 기간을 불법 체류하게 되면 당국의 체포 대상이 되고 강제 출국과 아울러 블랙리스트에 등재 후 약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외국에서 3달 정도를 살면서 2번을 다른 나라에 다녀와야 한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여간 신경 쓰이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라오스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라오스 현지 외국법인의 외국인 직원 고용 쿼터를 브로커를 통해서 매입한 후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장 취업과 같은 것으로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 여행객으로서 희망적이었던 것은 2024년 10월부터 검토되고 있는 이른바 쉥겐 방식의 단일 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태국의 주도로 2027년 시범 실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남아 6개국, 즉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비자를 받으면 다른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추가 비자 신청 없이 관광이나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동남아 각 나라별로 제각각인 비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동남아 특유의 정치적, 안보적 상황이나 기술적 인프라 수준의 격차 등으로 제도 추진에 크게 탄력이 붙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한국 여행객 입장에서는 동남아 지역 여행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라오스살이의 단점이자 불편한 점, 그 두 번째로 한 달 살기 숙소의 가성비가 인근의 나라인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경우는 일단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장기 임대 시장에 공급되는 숙소의 공급량이 많지 않고 그나마 오래된 구축 건물들이 많은 상황이고 노후시설에 대한 소유주의 관리 면에서도 대처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일부 신축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서인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 가격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외국 자본의 숙박업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매우 높아서 양질의 임대 매물 공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인근의 태국 치앙마이나 베트남 다낭의 경우에는 일단 임대시장에 공급되는 숙소 공급량 자체가 많고 신축 건물의 경우 청소나 보안, 와이파이 등이 임대 가격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라오스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숙소의 다양성 면에서나 숙소에 부과되는 예를 들면 와이파이,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면에서도 태국이나 베트남의 숙소가 더 안정적이고 거기에 더해 가성비까지도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비엔티안과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숙소들의 임대료를 단순 비교해보면 중장기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스튜디오 타입이나 서비스드 아파트의 경우 비엔티안의 경우는 월 600에서 800불 선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치앙마이의 경우 같은 급의 숙소가 400에서 600불,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350에서 500불 선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해보면 라오스 비엔티안의 경우 임대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비싸면서 품질이나 서비스 면에서도 인근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오스살이의 단점 세 번째는 먹거리의 다양성 면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의 경우 매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 말에 비엔티안에서 열렸던 라오 음식 축제에 가서도 느꼈던 바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나라 차원의 음식 문화 축제인데 음식의 레파토리 차원에서 너무 단조롭고 일단 음식의 가짓수도 몇 개 안 돼 보여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 여행객들이 주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삥무, 삥까이, 삥빠 등 돼지, 닭, 생선구이나 한국에서 유래했다 하는 씬닷이라는 삼겹살 구이, 그리고 종류가 다른 몇몇 가지의 국수들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물론 서양 음식점들도 있긴 하지만 진출률이 매우 낮아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 식당 수가 일단 매우 적고 음식의 퀄리티 면에서도 서양식을 흉내내는 수준이라서 맛이나 재료 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할 수 있으며 진짜 외국 음식 생각날 때 막상 갈 만한 곳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여행객의 경우 짧은 기간에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장기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쉽게 음식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만 생각하고 주로 로컬 위주의 저렴한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자칫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먹거리 차원에서의 적절한 영양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인 장기 여행자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엔티안 곳곳에 다양한 한국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어서 라오스 음식의 빈약함을 한국 음식들로 대체할 수 있고 특히 대형 한국식 마트가 있어서 한국의 식재료를 확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은 다행인 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식생활 패턴을 지속하기에는 약간의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한 달 살기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약간 여유 있는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라오스살이의 단점 네 번째는 부실한 도로 사정입니다. 본래 도로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의성과 함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의 질은 외국 여행객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라오스 비엔티안의 도로 인프라 사정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차도는 대부분 2차선 이하의 협소한 도로이고 도로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포트홀 현상도 심해서 우기에는 도로에 물웅덩이가 수시로 만들어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많고 무단횡단이 거의 일상적이며 도로의 일방통행 표시나 기타 교통안내 표지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어서 외국인들의 경우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방통행도로에 잘못 진입했다가 현지 경찰에 단속돼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역시 단속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오스의 도로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인도 부분인데요. 비엔티안의 경우 인도의 설치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한 많은 부분의 인도는 노점상의 가판이나 식당의 테이블로 점령되고 있는 상태라서 도보 여행자의 경우 인도 대신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함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탄 루앙 사원에서 동팔란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이어지는 도로 대부분은 인도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차량들의 불법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자전거나 도보 이동을 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의 도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야간의 도로 상태는 차도나 인도나 가릴 것 없이 너무 어둡다는 거고요. 가로등이 일부 큰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조도가 낮은 노란색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목길이나 외곽의 주택가에는 아예 가로등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강도나 소매치기, 그리고 풀어놓은 동네 개들에 의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해도 전기 공급 상태가 불안정함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밤길 운전이나 밤길 보행이 모두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실제로 심야 시간대에 탓담 근처와 마쿠트 충라오 근처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단기 여행자들 모두의 편의성과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 살이의 단점 5번째는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식과 관련한 불량한 위생 상태인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물 재료의 세척 상태가 불량해서 채소나 고기류의 흙과 이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거나, 로컬 구수집에서 나오는 야채, 즉 숙주나물이나 향채 등은 대부분 흐르는 물에 씻지 않고 물에 한번 담갔다가 빼는 정도의 세척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장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방 내부에서 조리도구를 사용할 때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리 과정에서는 맨손으로 음식 재료를 직접 만진다거나, 하물며 음식을 만진 손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주고 다시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음식의 보관 상태 또한 상당히 불결하다는 것인데요. 길거리 노점상의 경우 조리하는 장소를 보면 파리와 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거나, 조리된 음식을 덮개 같은 것도 없이 그대로 보관대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음식물 주변으로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스 살이나 라오스 여행을 할 때는 지사제 등 가정용 상비약을 반드시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의 위생 문제인데요. 먼저 라오스의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거주자들도 대부분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처리 체계가 미비해서 거리 한켠에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현상은 물론 생활쓰레기를 일주일 이상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악취는 물론 파리와 들개 등의 접근으로 2차적인 위생 문제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길거리에는 유기견들과 들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다수의 들개들은 온순한 편이지만 간혹가다 심하게 짖거나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개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도보 여행자들의 경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주택가 골목길에는 들개들의 배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기철에는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경우 야외에 설치된 공공 화장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어쩌다 한두 개 있다 해도 일단 냄새가 심하고 화장실에 비치되어야 할 비누나 휴지, 손세정제, 세면대 등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공공 화장실 위생 수준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라오스 한 달 살기의 장단점 중에서 일단 단점,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나 네거티브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쩌다 보니 라오스를 너무 디스하는 내용들이 되어버려서 제 스스로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하지만 장점은 장점이고 단점은 또 숨길 수 없는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라오스의 네거티브한 단면을 억지로 숨기려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숨겨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단점들이 개선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다음은 라오스 한 달 살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순서인데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라오스 한 달 살기 장점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